2025년 중국 경제의 심장부인 광둥성에서 역사의 연대기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 자리에 기록된 것은 눈부신 경제 성장의 숫자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진노가 빚어낸 경악할 만한 비극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최강 대국 중 하나의 한계를 시험하고 그 화려한 발전 뒤에 가려진 취약점을 무자비하게 드러낸 대홍수에 대한 서사시입니다. 중국의 한 댐이 붕괴되면서 6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급류에 휩쓸렸다는 초기 보고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을 때 그것은 단지 거대한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끝없이 쏟아지는 폭우는 강들을 미친 듯이 날뛰게 했고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와 수많은 인명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인근 후난성에서 최소 3명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이 혼란 속에서 간신히 전해졌지만 재앙의 진앙지인 광둥성의 피해 규모는 아직 그 누구도 정확히 가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인간의 야망과 자연의 원초적인 힘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현대 문명이 얼마나 연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남부 중국, 특히 광둥성에 있어 2025년의 장마는 단순한 계절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악몽이었고 100년 만의 대홍수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될 재앙이었습니다. 이전의 그 어떤 장마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재앙은 상상을 초월하는 에너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맹렬함과 끈질김으로 하늘은 마치 거대한 그릇을 뒤엎은 듯 비를 쏟아부었습니다. 자오칭시의 수이장강 수위는 55.22m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경보 수위를 아득히 넘어선 수치였으며 강이 더 이상 강이 아니라 자신을 억제하던 모든 제방을 비웃으며 넘실거리는 거대한 바다가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 결과는 즉각적이고 참혹했습니다. 한때 활기 넘치던 주거 지역은 순식간에 격렬하게 흐르는 강으로 변했고 도로는 사라졌습니다. 자동차와 뽑혀나간 가로수는 성난 물살에 휩쓸려가는 장난감에 불과했습니다. 물은 자비 없이 집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많은 집들이 1층까지 완전히 잠겼고 창문은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산산조각 났으며 평생을 바쳐 이룬 가족의 소중한 가구와 집기들은 차가운 흙탕물 위를 정처 없이 떠다녔습니다. 이러한 아비규환 속에서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공포에 질려 집을 버리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교나 커뮤니티 센터와 같은 안전지대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그러나 안전이라는 단어는 상대적인 개념에 불과했습니다. 대피소는 순식간에 넘쳐나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열악한 환경이 펼쳐졌습니다. 깨끗한 물과 음식, 의약품에 대한 절박한 수요는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역의 의료 시스템은 부상자와 병자들의 물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피소의 구석구석에서는 개인적인 비극의 이야기들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입고 있던 옷 몇 벌 외에는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평생의 추억이 담긴 앨범, 아이들의 성장 기록, 손때에 묻은 갑오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한 자연의 분노 앞에 속절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현대 기술과 경제력의 상징인 광둥성이 이토록 무력하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단지 하늘에서 쏟아진 비의 양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땅, 즉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환경 속에 깊숙이 뿌리 박고 있었습니다. 광둥성, 특히 주강 삼각주의 눈부신 도시화는 사실상 이 재앙의 공범이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논과 밭, 자연 습지는 끝도 없이 솟아나는 고층 빌딩과 아스팔트 도로로 뒤덮였습니다. 이 콘크리트 숲은 땅의 자연적인 흡수 능력을 체계적으로 파괴했습니다. 빗물은 더 이상 땅 속으로 스며들 곳을 찾지 못하고 불투수성의 표면 위를 맹렬하게 흘러내리며
거대한 급류를 형성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물을 배출하는 대신 가두는 거대한 깔때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인프라의 문제가 더해졌습니다. 도시의 혈관 역할을 해야 할 배수 시스템은 수십 년간 제대로 된 업그레이드 없이 방치되어 있었고, 하늘이 쏟아붓는 전례 없는 양의 물 앞에서 순식간에 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많은 운하와 배수구는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와 쌓여가는 토사로 막혀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동맥경화에 걸린 환자처럼 도시의 물 순환 기능을 마비시키고 상황을 더욱 치명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때 중국의 기술적 자부심이었던 홍수 통제 시스템조차도 기후 변화가 만들어낸 새로운 패턴의 극한 기상현상 앞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유물임이 명백해졌습니다. 비극은 도시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광활한 경작지가 흙탕물 아래로 사라졌고, 수확을 앞둔 농작물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는 수많은 농부들의 생계를 송두리째 위협하는 동시에 지역의 식량 안보에 대한 심각한 경고를 울렸습니다. 재앙의 최전선, 인간과 자연의 힘겨루기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바로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 댐들과 구조 현장이었습니다. 광둥성의 주요 댐들은 역사상 유례없는 압력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저수지들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고, 댐의 붕괴는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 임박한 현실적 위협이 되었습니다. 당국은 최악의 시나리오, 즉 댐의 완전 붕괴를 막기 위해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제된 방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의 재앙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재앙을 초래하는 잔인한 선택이었습니다. 댐의 수문이 열리면서 거대한 물줄기가 쏟아져 나왔고, 이는 하류 지역의 홍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혼란 속에서 댐이 무너졌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며 사람들의 공포를 극대화했습니다. 당국은 필사적으로 유언비어를 차단하고 상황을 통제하려 했지만 불신과 불안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 구조 작업은 매분 매초가 생사를 가르는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소방관, 군인, 그리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구조대는 절망의 바다로 변한 도시 속으로 용감하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고무보트와 특수 차량을 이용해 고립된 지역으로 향했고, 때로는 헬리콥터와 대형 선박까지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조의 길은 험난했습니다. 맹렬한 물살은 나무, 금속, 콘크리트 파편 등 온갖 위험한 장애물들을 품고 있었고, 이는 구조대원들의 목숨을 시시각각 위협했습니다. 시야는 제한되었고 도로는 사라졌으며 다리는 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절망 속에서 피어났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등에 업고 흙탕물을 가로지르는 소방관의 모습, 위태로운 밧줄 하나에 의지해 급류에 갇힌 주민들을 끌어올리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은 렌즈에 포착되어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여준 연대의식과 불굴의 의지는 이 암울한 시기에 가장 밝게 빛나는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웅적인 노력만으로는 재앙의 거대한 규모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도전은 끝이 없었습니다. 기상예보는 앞으로도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 경고했고, 이는 새로운 홍수와 산사태의 위험을 증대시켰습니다. 물을 잔뜩 머금은 땅은 언제라도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식량, 깨끗한 물, 의약품과 같은 필수. 보급품은 긴급히 배포되었지만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지역은 여전히 수없이 많았고, 의료진들은 쏟아지는 부상자들과 질병에 걸린 환자들을 돌보느라 잠시도 쉴 틈 없이 과로에 시달렸습니다. 재앙의 규모는 명백히 지역 사회와 구조기관의 대응 능력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대규모 구호 작전을 전개했고, 초기 예산으로 6천만 위안, 약 190억 원을 긴급 배정했습니다.
비정부기구와 지역사회 역시 기부금과 구호 물품을 모으고 배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공동체에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피어난 이웃 간의 연대 정신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홍수가 남긴 것은 단지 진흙과 잔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 경제의 심장부에 깊고 고통스러운 상처를 남겼습니다. 오랫동안 세계의 공장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해온 광둥성의 경제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농업 부문은 말 그대로 초토화되었습니다. 광활한 논과 과수원은 망망대해로 변했고 한 해의 농사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홍수가 비옥한 표토를 침식시켜 많은 농경지를 장기적으로 불모지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광둥성과 인근 지역의 식량 안보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으며 수많은 농부들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빈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산업 부문도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전자 부품에서 섬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생산하던 공장들은 침수와 정전으로 가동을 전면 중단해야 했습니다. 산업 단지들은 더러운 물에 잠겼고 수백만 달러 가치의 정밀 기계와 장비들은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물류 시스템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주요 항구, 고속도로, 철도 노선이 파괴되거나 물에 잠기면서 상품의 운송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거대한 정체는 도미노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그 파장은 중국 경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의 공급망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허베이성의 웨이현 한 곳에서만 초기 경제적 손실이 410만 위안, 약 300억 원을 넘어섰다는 보고는 성 전체의 총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치에 달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그러나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더 깊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적인 슬픔입니다. 수많은 광둥성 주민들은 임시 대피소에서 불확실한 미래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의 상실은 단순한 물질적 손실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평생 모은 재산, 가족의 역사가 담긴 사진, 손때 묻은 유품 등 삶의 일부를 송두리째 잃어버린 정신적 상실이었습니다. 특히 어린이, 노인,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은 이 재앙의 가장 취약한 희생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질병의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었습니다. 자연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 불안, 그리고 정신적 외상은 쉽게 아물지 않을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 거대한 비극의 배경에는 피할 수 없는 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견 없이 기후변화가 이번 폭우의 강도를 증폭시켜 보기 드문 극한 기상현상으로 변모시켰다고 지적합니다. 지구온난화는 대기 중의 수증기 양을 증가시켜 엄청난 양의 물을 품은 구름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뜨거워진 해양은 계절풍의 강도를 높여 그것을 파괴적인 폭풍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2025년 광둥의 홍수는 인류가 수십 년간 환경을 외면해 온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고통스러운 증거입니다. 무분별한 산림 벌차에 통제되지 않는 도시 개발, 그리고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은 지구를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이 재앙은 광둥성만의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의 일부입니다. 세계 곳곳의 공동체들이 기후변화에 더욱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이 더 이상 예측 가능한 존재가 아님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과학자들은 만약 인류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재앙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따라서 2025년의 대홍수는 값비싼 교훈으로 역사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재건은 단순히 무너진 집을 다시 짓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도시를 계획하고 개발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고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배수 시스템을 개선하고 댐을 보강하며 기후변화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또한 최첨단 홍수 방지 시스템과
조기 경보 체계, 그리고 효율적인 비상 대응 계획에 대한 투자가 시급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국가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며 녹색 기술에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2025년의 비극은 인류에게 더 이상 자연과 싸우는 대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준엄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재건의 목표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건설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이 엄청난 희생에 대한 유일한 보상이 될 것입니다.